앞으로 마케팅에 관한 이야기를 좀 쉽게 풀어볼 예정인데요. 얼마 전 출장길에 한 식당에서 재미있는 인스타그램 이벤트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첫 번째, 이벤트는 매장 방문객만 참여가 가능했습니다. 두 번째,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한 사람만 참여가 가능했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00명 이상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했고요. 또 식사 전에 음식 사진을 업로드한 후에 계산할 때 좋아요가 10개 이상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됐죠. 세 번째, 계산할 때 카운터에서 미션 완료를 보여주면 평일에 사용할 수 있는 2인 무료 식사권을 제공하는 거였습니다. 사실 인스타그램 이벤트는 요즘은 전혀 새롭진 않죠. 저희 동네 먹자골목에 자주 가는 곱창집에서도 비슷한 이벤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간단한 게시물을 올리고는 사이다를 한 병 얻어 먹었습니다. 문제는 사은품만 받아먹고 게시물을 지운다는 게 함정이죠. 출장길에서 봤던 식당에서 본 이벤트는 생각보다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존에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면 사이다 한 병이 공짜였다는 곱창집 이벤트의 단점을 없앴죠. 사이다 한 병도 사실 음식점에서 사 먹으려면 적은 가격은 아니지만 4명의 식구가 사이다 한 병 받으려고 광고성 게시물로 피드를 채우는 것은 조금 민망한 일입니다. 아예 잘 사용하지 않는 계정에 올리는 경우도 흔하죠. 이것을 막는 방법으로 그 식당은 좋아요 10개를 채워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팔로워가 많은 사람한테 좋아요 10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계정 친구가 100명 내외인 사람한테는 만만한 숫자도 아닙니다. 또한 이벤트 참여 계정은 좋아요가 거의 달리지도 않으니까 체리피커들은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두 개 부족하면 10개를 채우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을 하는 지인들한테 부탁하게 될 가능성도 높죠. 이 식당은 이런 인스타그램의 특징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요즘같이 살인적인 물가에 2인 식사권은 이벤트 비용 치고는 적은 돈도 아닙니다. 나오는 길에 사장님께 이런 재미난 이벤트를 하게 된 이유를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평일하고 주말에 매출 차이가 심해서 평일 매출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식사권 이벤트가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실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평일 매출도 끌어올리고 입소문 효과까지 얻었으니 돈값 하는 이벤트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유명인의 사인하고 사진이 걸려있는 식당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중심가에 오래된 노포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중심가가 아닌 곳에서 새로 문을 연 그런 식당 입장에서는 부럽기만 합니다. 함께 사진 찍은 유명인들에 비해서 인스타그램에 식당 게시물을 올린 사람들의 인지도는 사실 턱없이 낮아요. 그죠? 몇천, 몇만 팔로워를 가진 메가 인플루언서들도 아닙니다. 아무래도 인지도 높은 사람이 게시물을 올려야 효과가 좋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롱테일 법칙을 생각하면 옳다고만 보기도 어렵습니다. 롱테일 법칙이란 작가 크리스 앤더슨이 말한 작은 점조직 같은 사람들의 파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 앤더슨은 원래 이 용어를 온라인 채널의 특징을 설명하려고 사용했는데요. 잘 팔리는 물건을 전시하는 오프라인 매장과 달리 희귀한 제품으로 박리담회가 가능한 것이 온라인 쇼핑의 특징이라고 설명한 거죠. 하지만 이런 롱테일 법칙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에도 고스란히 사용됩니다. 적은 팔로워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여럿이 모이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파급력이 생기는 거죠. 사람들은 대개 비슷한 이들과 어울려서 지냅니다. 특히 인스타그램의 경우에는 관심사가 되게 비슷한 사람들이 팔로우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스타그램 창업자의 이야기를 다룬 노필터의 저자 사라 프라이어는 페이스북은 관계 미디어고 인스타그램은 경험 미디어라고 분류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친구들과 소식을 나누는 공간이다 라면 인스타그램은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경험을 나누는 그런 공간이라는 뜻이죠. 가령 어릴 때부터 함께 지내던 제 친구들은 책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한 사람들은 영화나 여행지, 맛집 콘텐츠, 또 책에도 굉장한 호응을 보여주십니다. 팔로워가 적을수록 이 동질성은 훨씬 더 높겠죠. 저는 배우 손석구 씨를 좋아하는데요. 저와 손석구 씨와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손석구 씨를 팔로워한 116만 명이 저와는 아무런 또 공통점도 없죠. 반면 팔로워가 몇백 명에 불과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일수록 동질성이 높습니다. 외식업처럼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경우라면 지역이라는 동질성을 바탕으로 가게 근처의 사람들에게 노출돼야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인스타그램은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는 곳이 더 효과적인 소셜미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플루언서와 오피니언 리더의 영향력은 조금 과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유명 인플루언서와 오피니언 리더처럼 유행까지 만들지는 못해도
평범한 이들이 어느 정도의 입소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평범한 이들의 입소문을 영향력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마케팅 예산은 없고 오로지 가진 게 제품밖에 없는 전북 지역의 한 기업은 비용을 받지 않는 유튜버들에게만 제품을 무상 지원했습니다. 이메일로 연락을 했고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 의사를 밝혀서 후원을 했습니다. 영상 아이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광고만큼의 대세감을 주진 못했지만 혹시 마트나 지인에게 이름을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면 그들이 검색할 때 신뢰를 줄 만한 만큼의 콘텐츠는 쌓여 있는 것이 훌륭한 마케팅 자산이 된 겁니다. 노스페이스 패딩, 수제 맥주 열풍도 알고 보면 진정한 영향력은 사람들 하나하나의 입소문이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앞서 소개한 식당의 성공도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앞으로 마케팅에 관한 이야기를 좀 쉽게 풀어볼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요즘 제가 SNS 광고 마케터라는 책을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마케팅 서적은 아니고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주관하는 SNS 광고 마케터 1급 자격증 취득에 관한 수험서입니다. 관련해서 베타 테스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마케팅 전공자나 전문 종사자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꼭 한번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타도 교정하시고 문제도 제대로 되어 있는지, 내용은 적절한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평가해 주시는 그런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